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입니다. 이번에 다뤄볼 주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예측 영상이었죠. 2020년대 후반까지의 예측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적당한 투자처로서 좀 괜찮은 거를 얘기를 하면서 토지를 얘기할 때 농지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던 중에 저번 회에 조금 어려운 주제를 다뤄서 이번에는 조금 쉬운 주제로 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10월이었죠. 농지연금 관련된 개정안이 나온 게 있어서 그것도 겸사겸사 말씀드릴 겸 농지연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향후 토지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번에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랑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제 아이 선물로 좀 재미있는 걸 하나 사와서 그냥 뭐 PPL 이런 건 아니고요. 잠깐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나와 봤고요. 너희는 부자 됐어요. 또 농지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노후를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도 좀 재테크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저도 처음에 관심을 가진 건 한 2년 전, 1년 반쯤 전이었었고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서 나도 좀 받아볼까라고 해서 보다가 만 65세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영농 경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5년이 필요하고 그거를 고려를 하면 한 60대 언저리 때부터 그냥 준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잠깐 공부를 하다가 조금 접었던 분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토지에 좀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젊으신 분들도 토지에 관심이 있는데 토지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농지연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을 하셔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럼 우선 농지연금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주택연금이란 게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정부한테 맡겨놓고 그걸 담보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뭐 사망을 하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가 발생을 하면 정부가 그 주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역모기지론이라고 하고 그거를 주택 대신에 토지, 농지로 진행을 하는 거를 이제 농지연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농지연금은 일반적으로 뭐 주택연금처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농업인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미 FTA 등으로 좀 농산물 시장이 열렸죠. 그러면서 좀 농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농업을 하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국의 농업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농사를 못 짓게 되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신 농지를 가지고 좀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든 국가적인 사회안전 보장제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거를 좀 활용을 하면 농업인이 아니시더라도 조금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연금 관련된 이제 국가 홈페이지가 있고요. 거기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우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지연금에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국가한테 맡김으로써 그거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일정 금액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얼마를 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앞에는 조금 더 받다가 뒤에는 좀 덜 받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시 인출형이라고 해서 전체 담보물의 한 30%는 미리 돈을 땡겨서 받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연금 형태로 받는 형식도 가능하고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일시 인출형 초반에 30%를 빨리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형을 선택하게 될 때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지연금의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가지고 계신 농지가 있을 때 이걸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거를 담보로 이제 죽을 때까지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좋고 부부 승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받을 당시에 부부가 되시는 분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되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부부 승계도 가능하고 그리고 연금을 쭉 받으시다가 땅값이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그동안 받으셨던 거를 다시 국가에 다시
돈을 납입을 한 다음에 다시 토지를 돌려받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도 6억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6억 원이 초과가 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는 감면이 되고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국가 재정 지원으로 제공이 되는 연금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연금이고, 또 추가로 다른 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뭐 국민연금이나 기타 등등의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추가로 거기에 뭐 더해져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면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일정 기간형으로 받으실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연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연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당시에 공시지가나 뭐 평가액보다 나중에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 청산을 했을 때 평가액이 연금 계산한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으실 수도 있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적용이 안 되는 내용이라 2019년 10월 달에 개정안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원래는 그 전에는 농지를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구입을 취득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청도 가능했었고요. 뭐 2년 동안 보유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거주지에서 뭐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되는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경공매를 통해 가지고,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었는데, 10월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농사 짓는 지역 자체가 거주지에서 연접해 있는 시군구거나 본인이 살고 있는 시군구 아니면 직선거리로 20km 안에 있는 농지여야지 가능하고요. 국가에서도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악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좀 개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2년 보유와 20km 안에 농지여야 한다는 점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공매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2년을 보유를 하고 20km 안에 있는 거라고 하면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조건이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일례로 저도 원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좀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나 뭐 와이프의 장인어른, 장모님이나 다 이제 7순이 넘으셔가지고 지금부터 영농 경력을 5년을 만들면 75세 뭐 이렇게 되시는데, 그때 뭐 만들어서 드려도 연금을 긴 시간 동안 받으실 필요도 없고 중간에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진행을 하지 않았었고, 저희의 노후를 위해서 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려고 하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농지를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국가에. 근데 농지라는 거는 원래는 한국은 농지를 아무나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농지라고 하면 우선 전답, 과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벼농사, 뭐 밭농사, 아니면 과일 같은 뭐 과수원 이런 거를 짓는 수 있는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영농 경력 5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지은 기간이 5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기준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 총 3가지 기준 중에 우선 가장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이 기준이겠죠. 만 65세. 그거에 뭐 나이가 들면은 자동적으로 채워지는 자격 요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영농 경력이 5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농사를 지은 경력. 이거는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고요. 뭐 땅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농지은행에서 빌려서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경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농지원부라고 하죠.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걸 이제 농지원부라고 하고요.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기간이 5년이 넘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 쭉 이어질 필요도 없고요. 뭐 따로따로 1년, 뭐 1년 쉬었다가 또 1년 해가지고 5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은 유념을 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지원부 외에도 마을 이장한테 가서 받는 확인서, 아니면 뭐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농업에 종사를 했다라고 밝힐 수 있는 뭐
사업체 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걸로도 가능을 한데, 일반적으로 이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이나 뭐 일반적으로 원래 농업인이시지 않았던 분들도 좀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기존에 농업을 하시던 분들은 이런 조건들을 이미 충족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농업인으로서 영농 경력을 쌓는 거가 직장을 다니면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처에 땅을 구입을 하거나 빌리신 다음에 농업인으로 영농 경력을 쌓기 제일 괜찮은 거는 뭐 과일을 딸 수 있는 뭐 유실수들이 되겠죠. 그런 거나 아니면 약용작물이나 이런 거를 하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자주 가서 손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나무들을 좀 알아봤었는데요. 제가 뭐 벼농사나 밭농사 이런 거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뭐 유실수로는 뭐 매실이나 아니면 꾸찌뽕이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표고자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상수리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런 거를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대왕 참나무 뭐 이런 거 같은 관상수저, 이렇게 조경에 쓰이는 나무들을 키우시는 것도 괜찮고요. 헛개나무, 두릅나무, 편백나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이제 호두나무가 있는데, 호두나무가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가면서 처음 심고 나서 호두가 나기까지는 한 7년, 9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100년 가까이 계속 호두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수종으로 이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제일 좋게 봤던 건 이제 제일 잘 자라야 되겠죠. 손이 좀 덜 가더라도. 그런 나무가 이제 두릅나무가 손이 좀 상대적으로 덜 가면서 아무렇게나 뿌려놔도 좀 잘 자라고 관리를 조금만 해줘도 잘 자라는 걸로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두릅나무였었고요. 호두나무랑 이것도 좀 참고해서 나중에 실제로 하시려고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마을 이장님한테 가가지고 확인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안 해주시겠죠, 마을 이장님이. 그러면 실제로 가장 직장인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사업체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지를 사와서 농지원부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 땅을 빌려와서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농업인으로서의 농지원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땅을 가지고 할 때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땅을 가지고 농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고요. 1000제곱미터면 한 300평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가 있죠. 시설을 통해서 재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고요. 한 100평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외에도 뭐 소나 뭐 이런 거를 소나 돼지를 키우면서 하는 축산도 있을 수 있고, 메뚜기나 이런 거를 키우는 곤충을 가지고 농어민으로서의 농지원부를 받는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시설 재배도 실제로 안 해보신 분들이 하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생각하시기에 1000제곱미터 한 300평 정도 되는 땅에서 제가 말씀드린 두릅나무나 뭐 호두나무 이런 걸 심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1000제곱미터, 아까 말씀드린 1000제곱미터가 기준이 돼서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 땅이 주말농장으로 등록을 해서 실제로 농업원부가 나오진 않죠.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지만 농지를 사서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증,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이라고 농지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용도로 이제 땅을 조그맣게 해서 구입은 가능을 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농지가 농지로 쓰이는가에 대한 조사를 국가에서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좀 악용을 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매년 9월, 11월쯤에 농지가 농지로서 제대로 등록된 대로 지목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검사를 하러 나오는 시기가 있고요. 뭐 얼마나 이렇게 땅이 많은데 이런 거를 증명하는 조사를 많이 나오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거짓으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요.
실제로 적발이 되게 되면은 유휴인 거죠. 그냥 놀리고 농지로 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예, 놀리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 의무 통지까지도 생기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신청에 필요한 영농 경력은 실제로 농지에서 꼭 일어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게 넘어가는 부분이긴 한데, 뭐 임야에서 농업인으로서의 영농 경력을 쌓을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지 않지만 3년 이상 농지로 활용된 곳은 나중에 형질 변경을 통해서 농지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꼭 농지에서의 영농 경력을 쌓을 필요는 없다라는 점은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정리를 드리면, 나이는 한 60세, 만 60세부터 준비를 하셔서 만 65세부터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지급 종류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조금 틀리긴 한데, 그거는 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경농 경력은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진행을 하기에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빌려서 농지원부를 발급을 받는 게 가장 무난하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조금씩 해서 나눠서 쌓을 수 있다라는 점. 기간도 그렇고 땅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0제곱미터가 한 땅이 1000제곱미터일 필요는 없고요. 뭐 여기 300제곱미터, 여기 300제곱미터, 저기 600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기간 자체도 뭐 5년이라고 한 게 1년 했다가 뭐 2년 했다가 2년 쉬었다가 또 2년 해가지고 총 합쳐가지고 5년만 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실제로 농지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농지가 있는 상태에서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영농 경력을 쌓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농사를 짓기 어려우신 분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농지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농지 소유에 대해서 우선 좀 개괄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농지는 3만 제곱미터가 맥스이고요.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를 좀 해보신 분들은 그 뭐 주의사항이나 이런 데서 좀 보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매각 결정 기일이 되기 전까지 농지증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토지, 농지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좀 일주일 안에 이런 걸 못하게 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날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해당 지역에 가서, 해당 관청에 가서 미리 발급이 가능한지를 좀 알아보고 경매나 공매를 들어가시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도시지역 내의 농지라든가 아니면 주거개발진흥구역 내의 농지들은 이제 농지증이 필요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요. 이런 점 때문에 경매나 공매하시는 분들 주의사항 부분은 좀 유념 있게 보시면서 농지 취득하실 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농지증 발급받는 게 생각보다 농업인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토지나 이런 농지 같은 거를 등기를 치실 때 법무사 통해서 아마 많이 하실 텐데, 법무사한테 한 5만원, 10만원 정도 쥐어주면 이런 농지증 발급까지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지연금을 어떻게 받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가 있을 때 그 농지의 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받은 거의 90%인 거거든요. 그 두 개 중에 높은 금액을 가지고 받게 되고요. 그 월 지급액이 맥스로 300만 원이기 때문에 땅이 많다고 무한정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부부를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듣기로는 가능하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남편 300만원, 아내 300만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각각 진행을 하게 되면 한 7억 원, 8억 원 정도 가격이 나오는 땅일 경우에 한 3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땅이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600만원까지 맥스로 받을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농업인이 되시게 되면 이제 제촌 자경이라고 하는데, 제촌, 이제 농촌에 살면서 자경, 실제로 경작을 한다는 거죠.
제촌이라는 거는 이제 농지에서 20km 내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경이라는 건 실제로 농사를 반 이상을 본인이 지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촌 자경의 그 자격 조건을 뭐 8년 정도 이상 계속 채우고 하면 농업인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더 많아지고요. 실제로 뭐 농협을 통해서 싼 대출을 받는다든가 학자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높은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업인으로서의 혜택 이런 걸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거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농업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혜택이 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투자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주택연금처럼 뭐 10억 원짜리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연금을 있는 그대로 10억 원을 주고 사게 되면은 연금을 받으실 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11년부터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불과 한 2, 3년, 2년 전부터 사람의 관심이 좀 많아지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한 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땅을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베이스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 걸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좀 고려를 해서 농지연금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10억 원짜리 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공시지가가 이제 10억 원이거나 이제 감정평가액이 10억 원이어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뭐 실제로 주변에 고압전선이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묘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맹지라든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같은 걸로 묶여 있다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거는 좀 낮게 나올 수가 있는데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땅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형질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비슷한 가격이 매겨집니다. 뭐 묘가 있건 이런 게 뭐 완전히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유찰이 한 3, 4번 이상이 되는 거죠. 한 토지 같은 경우 뭐 지역마다 좀 틀리기는 하지만 한 2번만 유찰이 돼도 가격이 반으로 떨어지고요. 한 4번, 5번 유찰이 되면 가격이 거의 한 20%, 30%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시 지급형이라는 게 있었죠. 초반에 30%를 미리 땡겨받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을 하시면 실제로 본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취득을 해서 그걸 베이스로 10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우를 얘기하면 10억 원에 해당하는 담보로 그게 제공이 되면서 그에 준하는 연금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7, 8억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뭐 한 2억, 3억까지 유찰된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경매나 공매로 미리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농지연금을 바로 신청을 해서 일시지급형을 하시면 30% 미리 땡겨서 받으시면은 짧은 대출금 받으신 거 다 상환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악용을 하는 사례가 생겨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바로 취득 후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이 생기긴 했지만 2년을 보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미리 준비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아직까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안 지으면서 굉장히 멀리 있는 농지를 구입하는 게 가능했는데 그것도 좀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져서인지 이 30km 안에 있는 그러니까 거주지로부터 30km 내에 있는 토지만 농지만 가능하도록 좀 바꿔놔가지고 그것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경기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좀 농지를 보면서 지방의 농지를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좀 싼 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좀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을 해서 영농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 토지를 활용할 생각이었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하자가 있는 땅인 거죠. 일종의 보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도 좀 낮게 나오고 유찰도 많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농지 물건을 보시는 게 맞고요. 물건을 찾으실 때는 그런 거를 좀 여러 가지 뭐 한두 건 소개시켜 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찾아봤던 게 올해 뭐 초중반에 찾아봤던 자료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최근에 뭐 네이버나 다른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좀 소개드리는 물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같이 토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보신다라고 하면 토지 취득, 그러니까 굳이 농지가 아니시더라도 뭐 대지건, 도로건, 아니면 다른 뭐 임야건 이런 거를 보실 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농지연금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 알게 된 개념이 생기시기 때문에 그거를 베이스로 토지를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농지연금은 이 정도에서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하나의 대안으로서 노후를 위한 재테크로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해서도 좀 공부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에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되는 맥스TV의 맥스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alright, alright.